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대한민국엔 정말 특이한 정치인들이 많았죠. 이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거를 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정말 저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을까?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꿔서 우리를 대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참 진짜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싶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중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양쪽 진영 전부 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뭐 또라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팅이 가 있는 정도는 다 뭐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양쪽의 진영을 갖다가 오가면서 이쪽에 갔었을 때는 이쪽에 맞는 또라이 같은 모습, 저쪽에 갔었을 때는 저쪽에 맞는 또라이 같은 모습, 이거를 갖다가 뭐 한두 번 같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다가 국민의힘으로 와요. 그랬던 사람이 다시 민주당으로 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눈이 머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뭐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 권력욕으로 녹아내릴 정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다른 때의 민주당도 아니고 찌째명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인간 같지 않은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이현주 씨인데 한 가지 제가 좀 양심 고백을 하면은 과거에 이제 그 이현주가 자유한국당 때였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현주가 초반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현주가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 무슨 뭐 치를 떨면서 머리를 막 삭발해버리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현주 씨랑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영상 같은 거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만남 바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얘기를 경청하고 남의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거에는 진짜 쥐뿔도 관심이 없고 지 할 말만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현주를 이제 뭐 돕고 했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근데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를 전혀 그냥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사와는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조직과는 그냥 따로 노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미팅해서 요렇게 해서 요걸로 합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지 혼자 가보니까 무슨 뭐 다른 거라고 앉아 있어. 너 왜 그러냐 이러면은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생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이현주 같은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나온 이 발언 같은 경우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현주가 진심이 있었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현주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어디 뭐 불려가가지고 이재명한테 찢겼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도대체 이현주가 했습니까? 여야 총사퇴하자. 이 뭐 그냥 뭐 좀 뭐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됐거나 국민의힘이 됐거나 여야 전부 다 총사퇴해 버리자. 국회의원 전부 다 내려놓고 그래한 다음에 다시 선거를 치르자.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갖다가 이현주가 했다는 거예요. 100%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현주가 뭔가 진심 어리게 국가를 위해 가지고 국회를 위해 가지고 야,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무슨 놈의 얘기만 정치가 될 수가 있냐? 찌째만 같은 패거리들이 저렇게나 설치고 뭐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거를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애국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는 보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당에 갔다가 국민의힘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찌째명한테 다시 가고 배지 달기 위해서 뭔 짓이라고도 못하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갑자기 뭐 개가천선이 돼가지고 하겠습니까? 사랑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현주가 던진 이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여파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현주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뭐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렇죠? 사실 제일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아예 그냥 이 얘기를 자기 뭐 개인 방송 이런 데서 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애들이 광화문에 천막 쳐놓고 그렇게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찌째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되고 난다면 424억인가 그 토해내고 뭐 없어가지고 이제 뭐 건물 팔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이제 천막 장사로 돌아가게 될 텐데 벌써부터 뭐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있었던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재명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면전에다가 대고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매기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여자가 지금 벌써부터 간을 좀 봐가지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체계가 나가리가 될 거다라고 지금 벌써부터 촉을 뭔가 좀 느끼고 채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원래 이런 식의 기회주의자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냄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는 게 원래 기회주의자들의 주특기잖아요. 이쪽에 붙어야지 살지 저쪽에 붙어야 살지 한참 그거밖에 이제 고민을 안 하니까 뭔가 그래서 이재명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다 싶으니 아싸리 그냥 우리가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원래 이제 그 개딸에 특화가 돼 있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어쩌다라는 등 우리가 다시 뭐 한덕수까지 탄핵을 시키자라는 등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 짓이라고 우리가 못하겠소이다. 뭐 이런 뭐 못하겠소이다가 아니라 뭔 짓이라도 못하겠냐. 원래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개딸다운 정치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현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야 뭐 여당만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지 원래 그 개딸스러운 모습인데 야까지 같이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다? 글쎄요 저는 이 속셈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한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뭔가 그러니까 지 딴에는 자기 딴에는 충격요법 같이 여야가 다 사퇴하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언주가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뇌를 갖다가 원래는 좌로 100% 가동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살짝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었을 때는 우파 뇌를 갖다 한 60% 정도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뇌가 좀 삐꾼 것 같아. 개딸스러움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딸들한테는 이런 식의 충격요법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현주 욕먹고 난리가 났거든요. 막 당신 탈당하라고. 감히 어떻게 국민의힘을 내버려 놓고 민주당한테 탈당을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민주당한테 총사퇴를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개딸 걔네들은 막 무식해가지고 무슨 뭐 충격요법 이런 거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주가 국민의힘 쪽에 있다 보니까 우파내를 갖다가 한 60% 쓰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다시 찌찌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파내가 아직까지는 10% 정도 남아있나 봐요. 근데 그 10% 정도 내려놓아야 그거조차 내려놓고 완벽하게 그냥 좌파 100%로 뇌를 굴려야 개딸 100%로 굴러야 통한다라는 걸 아직까지 언주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황했죠. 바로 이제 그 조승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현주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요법이 통하지가 않는 거지. 원래 충격요법 같았으면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대변인 입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워낙에 이게 쇼킹한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야 옳았구나 이현주가 진짜 처음으로 옳은 얘기 한마디 했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막 동의한다 이현주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언론들도 이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김용민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민이가 원내 수석 지금 부대표인데 김용민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 약간 이현주 발언에다가 살짝 이제 살을 붙여주는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의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같은 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죠. 얘네들의 지금 속셈이 뭐겠습니까? 헌재한테 보여주기식 쇼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직 같은 거에 욕심 없어요. 헌법재판관들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는 막 국회 이런 것들 막 배지 같은 거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배지 내려놓고 다시 재신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내일 돼서라도 바로 그냥 입장을 바꾼 인간들이 이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도 그렇고 김용민도 그렇고 이런 식의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헌법재판관들 들으라고. 우리 민주당은 지금 뭐 과반이다. 그리고 뭐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뭐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쇼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뭐 지금 김용민이 됐거나 이현주가 됐거나 이런 애들의 진심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 구질구질하게 놀고들 앉아 있습니다. 자기 배지까지 팔아먹으면서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목숨을 연장하고 싶은지 참 진짜 구질구질한 인간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